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질문하신 내용을 보는데, 지금 상당히 크기가 작네요. 지금 이게 10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F4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F4 눌러서 보니까, 10은 맞네요. 형상이 되게 작게 그려져 있네요. 일단은 이게 이제 평면도 형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3.5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C 부분이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F4 눌러보겠습니다. 하도 작아서 0.5가 맞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상 도형대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이 돌출되는 형상인 것 같습니다. 얘가 돌출되는데 3.5만큼 돌출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치수들은 이것도 F4 눌러보면은 2라고 되어 있어요.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R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F4 눌러보겠습니다. 이것도 R1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원점 근처로 좀 이동을 시켜볼까요? F9 눌러보겠습니다. F9 눌렀는데 원점 표시가 안 보여요. 여기 있네요, 원점이. 자, 그래서 Alt F1을 눌러서 자동 매를 했고요. 이동해서 원점으로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얘를 이용을 해서 대략적으로 이 부분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Alt F1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점 근처로 이동을 했고요. 이게 이제 오토캐드에서 불러와서 치수선으로 그대로 불러와졌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평면 작업을 해야 될 대상이 이걸 가지고 좀 돌출을 하겠습니다. 높이는 3.5만큼 하면 되겠네요. 3.5만큼 하는데 필요 없는 선들은 좀 지울까요? 이 부분도 치수선인데 자, 지워보고요. Alt 키를 누르고 나서 이렇게 해보죠. Alt 키가 안 먹네. 연속해서 안 먹나요? 자, Alt 키를 누르고 하게 되면은 지금 벡터 기능이 부분적으로 실행이 되네요. 아니면은 이제 도형 선택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내측 또는 교차가 있죠. 내측 교차로 하겠습니다. 내측 교차로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요. 지워보겠습니다. 여기도 지우고요. 뭐 이 부분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도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바닥에 못따기 부분을 지금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도 지우겠습니다. 자, 지웠고요. 뭐 여기도 물론 필요 없겠고. 자, 지웠습니다. 자, 다시 윈도우 내측으로 바꾸겠습니다. 내측으로 바꿔서 지금 이 부분이 지워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지워져야겠죠. 자, 지금 이제 이게 평면에서 본 형상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등각 보기를 해볼까요? 입체 보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베이스 부분으로 일단 돌출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자, 외곽 부분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출하는데 돌출 거리는 여기에서 두 점으로 해도 되겠죠? 2점 S. 그래서 2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거리가 3.5네요.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솔리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파인 부분이고 여기가 관통이죠. 관통이니까 솔리드에서 체인을 얘를 추가를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관통을 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파이는 부분인데 여기가 파이는 부분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체인이 여기서 안 잡히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솔리드가 있고요. 얘가 있는데 Alt 1을 해서 보면 이 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닫힌 형태로 커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여기에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시켜놓고, 자, Alt 1을 해서 깊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길이가. 그래서 다시 Alt 1을 해보겠습니다.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으로 얘를 가지고 이제 커팅을 하는 거죠. 커팅을 하는데 커팅 길이는 L로 해서 이 길이 값으로 하겠습니다. 커팅하겠다 해서,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커팅이 됐어요. 다시 한번 Alt 1을 해보면 형상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R이 있는 게 보이네요. 여기도 R이 보이죠. 이 RV가 지금 얼마인지를 찾아보면 여기 R이 주어졌죠. 주어졌고, 평면에서 본 모양이 이 모양이 이 모양은 평면 모양이 아니고 얘를 이렇게 본 모양이네요. 이렇게 봤을 때 모양이죠. 그러면은 지금 일자로 각져 있으니까 일자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부위는 RV를 표시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을 표시한 거죠. 이 부분을. 자, 지금 여기가 각져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선 구간은 여기 구간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R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R이 있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R이 있다.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R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이 R로 처리되어 있고 이게 C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를 못따기를 줬는데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못따기 부분을 다 지우고요. 트림 기능에서 두 요소로 여기를 트림 처리해야 되는데, Shift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하고요. Alt를 해보겠습니다. 자, 못따기에서 두 요소. 자, 이걸 일단은 각진 형태로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얘는 재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lt 1을 하게 되면 이 솔리드 형상이 바뀌겠죠. 지금 이제 이렇게 처리한 이유는 지금 여기 R 부위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먼저 R을 처리하는데 F4 눌러보니까 R 값이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R1로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처리한다는 얘기가 이제 솔리드에서 필렛, 일정 필렛으로 이제 필렛을 줘야 될 부분 엣지가 여기하고 이 부위가 되겠죠. 자, 저 부위를 R을 주겠다는 건데 R을 1로 주겠다? 이게 얼마였었지? 이게 R을 체크해서 여기를 찍어 보겠습니다. 1이 맞네요.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평면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이 R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되겠어요. 이 두 부분. 자, 그러면 이렇게 R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C 부분인데
이게 C가 F4 눌러보시면 0.5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자, 이 부분, 이 엣지 부분을 여기를 C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그러면 솔리드에서 못따기 거리 1 체크를 하시고,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를 0.5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접하는 끝단 연결 실행을 체크하시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형상은 모델링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의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두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이 모양이 나올 것이고, 자, 일단은 모델링 형상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솔리드를 제한 나머지들은 반전을 시켜서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를 하겠습니다. 블랭크.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앞부분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좀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작업을 할 때 이 솔리드 트리 구조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솔리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히스토리를 제거하겠습니다. 히스토리를 제거하는 것은 이제 이 솔리드하고 얽혀 있는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따라다니는 것들을 따라다니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저장할 때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일단 히스토리를 좀 제거를 했습니다. 자, 공장 이 모델 형상을 좀 회전을 시켜 보는데, 회전을 시키는데, 어디가 원점으로 잡는 게 편할까? 지금 원점을 평면 보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자, 얘를 이동해서 회전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180도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동 체크해서. 자, 그래서 등각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가운데다가 원점을 잡아보죠. 이동해서 원점으로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중간점, 여기다가 원점을 잡겠습니다. 그럼 평면 보기 했을 때 여기가 되겠고요. 입체 보기 했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를 지금 작업을 하고 돌려 물려서 이 알진 부위라든지 못따기 부위를 작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돌려서 지금 뭐가 없어졌는데, 지금 여기 못따기를 준 부분이 사라졌어요. 제가 그 부분을 지웠나? 일단은 못따기 부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0.5를 줬었죠. 자, 솔리드에서 못따기 0.5를 아까 접하는 끝단 연결 실행에서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자, 했죠. 지금 못따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다시 기록 제거하겠습니다. 기록 제거를 아까 해서 없어졌나 해서 일단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솔리드 형상이 되겠죠. 자, 등각 보기에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공 경로에서 재료 설정을 해보는데요. 소재 설정. 여기서 바운딩 박스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운딩 박스를 체크해서 선택하시고요. 자, 지금은 소재가 타이트하게 일치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외곽으로 한 0.5mm 정도 키워볼까요? 이게 지금 크기가 양쪽 방향으로 해서 12, 10이니까 11 정도
11 정도를 주고요. 그리고 y 값도 지금 6인데 7 정도 주고, 그 다음 z 값도 3.5인데 3.5, 베이스 부분에 뭐 1mm 정도 물리고 위에 0.5 정도, 한 2mm 정도. 그래서 양쪽으로 3.5인데 4.5, 4.5, 5 정도 주죠. 5 정도 주면 양쪽으로 늘어나니까 일단은 위에 부분은 이게 3.5였었죠. 3.5니까 3.5, 4.5, 5.5, 네. 5.5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만 드러났네요. 양쪽 방향인데 3.5, Z값은 제가 수정하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재료 설정용으로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료 설정이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재료 상단은 여기다가 5라고 하고요. 얘를 0.5를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재료 설정한 거에 보면 정면 보기 했을 때, 자, 이 부분 0.5거든요. 0.5 부분을 제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부분은 지금 1m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평면에서 봤을 때 0.5씩 남아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을 먼저 하고 돌려서 작업을 뭐 한다 그래도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두고 작업을 하면은 밑에 부분 작업할 때 여기까지는 윤곽으로 처리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뭐 이 부분만 못따기 처리를 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RV는 지금 C가 상당히 작은데 여가공구로 처리해도 될 것 같고 3차원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부터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평면을 제거를 할까요? 이게 지금 전체 크기가 되게 작아요. 지금 y가 7이거든요. 7이면은 18자료도 제거가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가공 경로에서 윤곽 그리고 드릴, 다이나믹, 면이 있는데 면 작업으로 재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구는 10평으로 해볼까요? 10평 거르기에서 안함 체크하시고 10으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자, 스핀들 회전수, 커팅 스피드 되어 있는데요. 스핀들 회전수 한 3000 정도 줘볼까요? 3000에 이송 속도는 한 1000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Z축 이송 속도 뭐 똑같이 적용할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원패스로 하겠습니다. 한 번에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재료 상단은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60% 정도만 확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180도 정도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뭐 황정상을 한번 준다라고 치면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격은 한 0.2 정도. 공구 유지 뭐 체크하죠. 나머지는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절대로 0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료 상단은 0.5가 되겠죠. 그 다음 이송 높이 25에 진입 높이 10 이렇게 줬는데, 뭐 이렇게 그냥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구가 내려오는 걸 보면 내려와서 제거하고 다시 내려와서 제거하고 빠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부분을 제거를 했는데요. 지금 한 것을 한번 그 가공 경로에서 2D 여기서 재료 모델이
재료 재료 모델이 어디가 있지? 모델 못따기, 솔리드. 재료 모델이 안 보이네. 공작물 모델, 공작물 쉐이딩. 공작물 모델이네요. 자, 여기에서 1번이라고 주고요. 색깔은 조금 밝은 색깔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작물 설정한 형태로 소재를 설정하고요. 경로는 방금 생성한 경로를 기준으로 해서, 자, 재료 모델을 생성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경로가 되겠고, 선택 경로만 보겠다 해볼까요? 이게 이제 재료 모델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일단은 재료 모델은 끄고요. 자, 얘를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일단은 외곽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을 돌리는데, 그쵸?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도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이 형태로 돌고, 그 다음에 돌아도 되겠고, 지금 F4를 눌러서 이 직선 길이가 지금 이 정도 돼 있어요. 상당히 작아요. 근데 10파이짜리로 돌기는 조금 뭐 할 것 같고요. 한 5파이짜리로 일단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5파이로 해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자, 윤곽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자, 체인을 솔리드 체인으로 잡고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구는 4평으로 해보겠습니다. 4파이짜리 평으로 하겠다. 저희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얘도 일단은 커팅 스피드는 한 100 정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수가 8000 정도 나오는데 한 6000 정도 주고요. 그리고 이송 속도는 한 500 정도 주겠습니다. 여기도 500 정도 줄까요? 이렇게. 다음 컴퓨터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깊이 가공 다 됐고, 진입복귀에서는 중간점은 끄고요. 처음 들어갈 때는 접하는 형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호 형태는 빼고요. 복귀할 때는 일단은 R값을 한 1 정도 줘볼까요? 재료 상단은 0이 되겠고, 가공 깊이는 여기가 되겠죠. -2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죠. 그럼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내려와서 돌고 가서 빠진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외곽 부분이 정삭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그 측면 가공에서 측면 가공을 한번 하는 걸로 해서 한번 간격은 한 0.2 정도 줘볼까요? 워낙 작아서. 그다음 깊이 가공은 깊이 가공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해서 재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복귀 형태가 상당히 큰 형태, 크게 보이는데요. 지금 4로 되어 있는데 한 50%만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 자, 그러면은 다시 재료 모델 한번 볼까요? 자, 얘는 2번, 그리고 공작물 모델 1번 가져온 걸로 하고, 얘는 색깔을 좀 바꿔서 보면은, 자, 얘를 적용하겠다 체크해서,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작업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미적삭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재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곽 가공, 이 가공 경로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한 다음에 자, 공구 파라메타에서 자, 공구를 지금 4파이짜리인데 이게 R값이 되게 작은데요. 0.5R인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목록 내 공구 선택에서 거르기에서 여기다 R 부분을 체크해서 찍어 보겠습니다. 0.5R이거든요. 0.5R이니까 1파이겠죠. 1파이짜리 엔드밀을 사용을 하겠다. 1파이짜리 엔드밀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세공 공구 생성 체크해서 평엔드밀인데 파일을 1로 하겠습니다. 1로 하고 길이값은 5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절삭 길이는 10 정도 50에 10 정도 하고 숄더 길이 25, 50 여하튼 1파이짜리 평엔드밀로 하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자, 스핀들 회전수가 만으로 들어가 있는데 스핀들 회전수 만까지 일단은 만으로 한다라고 치겠습니다. 치고 여기도 0.100분의 1 정도 해서 한 400 정도 이성속도가 400 네, 일단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400을 주고 자, 그리고 자, 절삭 방법에서 컴퓨터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재가공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가공, 그다음 특정 공구, 이전에 실행된 가공정이 감안해도 되겠고 4파이였었죠. 그러면은 여기 4로 넣고요. 그다음 경로 확장 거리는 한 0.1 정도만 주겠습니다. 재가공 적용 공차를 100분의 5. 일단 이대로 주죠. 그 다음 진입뽑기에서는 직선 거리가 50에 50 정도 줘볼까요? 측면 가공 한 번에 한 번이다. 이렇게 줘보죠. 그 다음 제로 상단은 0이고 가공이 0.-5 그래서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상태인데 경로 확인을 했을 때 같이 보고 경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공구가 내려와서 이 부분을 살짝 한번 쳐주는 거죠. 근데 B를 눌러서 지금 절삭되는 부위가 이 부분이 이제 황삭 개념에서 한번 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삭 개념에서 다시 한번 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칠 때 지금 떴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측면 가공할 때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측면 가공에서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하고요.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구가 내려와서 치고 다시 빠진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절삭을 할 때 직선하고 어느 구간이 있는데 진입뽑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높이를 한 0.1 정도 여기도 0.1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구가 내려와서 지금 높이가 이제 마이너스 2거든요. 현재는 마이너스 1.9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에서 1.8 다시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제거하고 빠지는 형태로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른쪽 부분도 이제 하는데, 오른쪽에도 내려가서 제거하고 제거하는 형태로 작업을 했죠. 자,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남아있는 형상을 한번 볼까요? 다시 재료 모델을 해서 여기는 3번, 여기는 2번. 색깔은 똑같이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해서 경로는 이걸로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형상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홀을 지금 뚫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자, F4 눌러서 R값을 볼까요? 2.8이네요. 자, 2.8이면은 얘를 지금 드릴로 2.5파이자로 드릴 작업하고 엔드밀로 제거를 할지, 뭐 그냥 엔드밀로 제거가 2.8이니까 상당히 작기 때문에 2파이짜리로 그냥 돌리면서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파이가 아주 작기 때문에. 자, 그래서 2파이짜리 엔드밀 가지고 이 부분을 램프 가공으로 처리를 해볼까요? 윤곽 가공해서 체인을 얘로 잡고요. 이렇게 하면은 좌측 보정이니까 뭐 상관없겠죠. 자, 공구는 지금 1파이짜리가 있긴 한데 2파이짜리 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록 공구에서 2파이짜리가 있을까요? 없네요. 자, 새 공구 생성해서 2짜리로 50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4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 5000에 600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건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2파이면은 훨씬 더 빨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상대로 낮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가공이 아니라 여기가 램프 가공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램프 각도는 한 1도 정도 주고요. 맨 마지막에 한 바퀴 더 도는 걸로, 마지막 윤곽에서 경로 생성하는, 깊이로 해야 되겠죠. 깊이로 1 주고 마지막 깊이에서 생성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헬릭스 선형 공차 직선 형태로 출력할 거냐 물어보는 건데요. 뭐 직선 형태로 뭐 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원호 형태로 출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값은 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진입복귀에서는 램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진입복귀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측면 가공도 한 번에 끝내죠. 그 다음에 링크에서는 재료 상단은 0.5 정도 주고요. 가공 깊이는 절대로 해서 바닥 부분, 엣지 부분이 마이너스 3.5인데 마이너스 3.7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죠. 재료 상단은 여기가 되겠죠. 자, 재료 상단을 여기로 잡겠습니다.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7. 진입 높이는 증분으로 한 이 정도 주고, 이속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2 정도에서 시작하는 걸로, 그리고 램프 깊이를, 얘는 좀 깊이가 좀 작아야 되겠네요. 0.3 정도 줘서 정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Alt S 눌러서 뭐 좀 높아야 되겠네요. 얘가 마이너스 2.2가 아니라 마이너스 1.8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자, 공구가 내려와서 여기에서부터 들고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자, Alt S 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작업이 됐고, 자, 그럼 여기까지 작업한 거를 재료 모델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6번, 8번이죠. 6번, 아니지, 이게 1, 2, 3, 4번. 4번이고, 얘가 3번. 똑같은 색깔로 하죠. 그리고 경로는 이걸로. 자, 그러면 이쪽 부분, 가운데 부분이 됐고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바닥 부분에, 바닥 부분을 작업을 지금 어디까지 작업했지? 여기 부분에, 여기가 작업을 한 상태죠. 아, 이 부분이 여기까지 작업이 된 거니까, 자, 여기에다가 옮겨 놓고, 그 엔드밀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 공구가 지금 4파이짜리 작업을 했네요. 그래서 4파이짜리를 가지고 좀 더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 바닥까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윤곽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요. 대상 체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야 되죠. 지금 작업 평면이 평면이 아니네요. 평면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게 지금 평면에 보시면은 그 WCS 연결된 평면 정보, 면적 표시 이거 말고 선택된 평면과 연결된 평면만 나열한다. 이게 여기 보면은 작업 평면은 그래픽 뷰로 따른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체크를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 평면은 작업에 따른다. 이거는 뭐 상관없는 것 같고, 입체를 봤을 때 평면한다. 뭐 다 평면에서 할 거긴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평면, 작업 평면이 여기 있죠.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자, 외곽을 돌릴 텐데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커브가 지금 블랭크를 아니죠. 그럼 그리기에서 그 모든 끝단으로 해서 솔리드의 면을 찍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Alt1 해보면 생성이 됐는데요. 얘와 얘는 지우고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에서 연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두 개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잠깐 연결을 했죠? 연결을 했는데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야 되네요. 자,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자, 얘를 가지고 외곽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얘를 윤곽 가공해서 와이어프레임으로 해놓고, 자, 이렇게 윤곽 가공 하는데 4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램프가 아니고 2D 형태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진입 뽑기는 50%, 50%. 자, 원호 형태는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에 법선, 그 다음에 원호. 원호는 한 1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진입 굽기 됐고, 측면 가공도 황정삭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하는 걸로 하죠. 다음 재료 상단은 여기로 하도록 하고요. 가공 깊이는 바닥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도 3.6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자, 평면 보기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홀더는 지금 홀더가 보이게 되어 있는, 위에 부분의 직경이 다르구나. 지금 크기가 좀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평면 보기에서 보시면은 공구가 내려와서 돌면서 작업하고 빠지는 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추가를 하면, 아까 여기 작업할 때 경로를 얘를 추가를 6번이니까 재가공을 감안을 한 거죠. 6번, 7번. 그냥 냅두죠. 지금 이 5번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윤곽 가공이고, 4파이자로 작업한 거죠. 여기다가 윤곽 4파이자 작업한 거, 얘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재생성해서, 자, 보면,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자, 미절삭된 부위를 보면은, 이제, 원추, 작업이 됐고요. 못따기 부분을, 자, 위에 부분을 못따기를 줘볼까요? 자,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자, 지금 작업은 됐는데, 이 엣지 부분, 다시 RT를 해서, 이 상단 부분, 자, 여기서, 솔리드, 뷰에 있나요? 재료 공장을 표시 끄고, 자, 이 부분 C를 주긴 줘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일단은 C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보내고, 자, 윤곽 가공에서 솔리드 얘를 선택하시고요. 자, 공구는 여기서 목록 내 공구 선택, 스포트릴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스포트릴이 무시로 해서, 네, 있네요. 가장 작은 걸로 하겠습니다. 작아도 지금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데 5번으로 하겠습니다. 5번. 자, 회전수, 피드값 이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D 못따기로 체크하고, C값은 0.1 정도만 주겠습니다. 날끝 옵셋도 0.3 정도 주는 걸로 하고요. 진입뽑기는 끄겠습니다. 측면도 끄고요. 여기는 0에서, 절대값 0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구가 내려와서, 엄청 작네요. 이렇게 하고 빠진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해야 되는데, 공구가 더 작아야 되겠네. 지금 공구를 6짜리 했는데요. 수정하겠습니다. 여기를 3짜리로만 수정하죠. 여기는 50 정도 주고, 여기도 3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재생성 하고요. 자, 이 부분이 F4 눌렀을 때 2.8파이네요. 3파이짜리로 살짝만 찍겠습니다. 그러면은 윤곽을 돌려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윤곽을 돌릴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체인을 추가를 해서요. 역방향으로, 얘를 추가하면 깊이값이 같이 추가를 해도 파라미터에서 약간 수정하면 되겠네요. 이거를 0.5 정도 수정해 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링크 부분에서 증분으로 하겠습니다. 증분으로. 일단은 위에 부분 할 때 작업을 했고요. 아래 부분 할 때 이렇게 돌아도 되겠나? 이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상단 부분은 작업을 이렇게 했고, 여기까지 작업한 거를 재료 모델로 지금 4번, 5번, 4번까지 했고, 맨 마지막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C를 줬는데요. 솔리드 영상이 있으니까 Alt 2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재료 모델이라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모의 가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모의 가공을 체크한 다음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 워크피스랑가 보면 어디가 미적삭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랄까, 이제 뒤집어야 되거든요. 뒤집으면 이 부분을, 바닥 부분을, 윗면을 바닥으로 가게 해서 제거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룹을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그 그룹에서 새 가공 등록 그룹을 체크해서 두 번째 그룹을 만드는데,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WCS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평면에서 바닥면, 바닥면으로 WCS를 바꾸겠습니다. 자, 바꾸고 제 입체 보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은 윗면을 제거를 하고요.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고 이 부위를 지금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일단은 윗면을 제거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가공 경로에서 표면, 윤곽을 해도 되는 상관없는데 표면 가공 하겠습니다. 표면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재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공구는 10평으로 하고요. 자, 원패스로 되어 있고, 계피 가공 뭐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로 하고, 자, 재료 상단은 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 상단이 여기서 1mm가 크죠. 재료 상단이 지금 평면에서, 자, 얘를 다 똑같이 바꿔야 되겠네요. 작업 표면도 같이 바꿔야 되겠죠. 그 작업이 안 돼 있었는데, 자, 그래서 밑에서 지금 작업이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평면을 다 바꿔놓고, 그 다음에 깊이는 됐고, 링크에서 재료 상단은 여기에서 1이 커지니까 4.5가 되겠고요.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공구가 내려와서 이 부위를 제거하고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은, 자,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 볼까요?
여기는 5번까지 작업한 거를 여기는 6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경로 얘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치가 제대로 안 맞네요. 자, 여기는 이 부분을 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윗면이 제거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알진 부위가 지금 여기에서 알진 부위가 있거든요. 자, 알진 부위를 제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알진 부위를 제거하는데 그 여갈 공구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게 지금 현재 알이 측정해서 다이나믹으로 찍어보면 1알이거든요. 그래서 1알 공구로 쳐도 되겠고, 뭐 1알 공구로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윤곽 가공 기능에서 엣지 끝단 하나만 여기를 잡고요. 잡고 종료 여기도 잡고 확인. 자, 공구는 새 공구 생성해서 여갈 공구 반경밀이라고 되어 있네, 이름이. 이걸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6으로 되어 있는데 한 3 정도 해볼까요? 그리고 길이 값은 75, 길이 값은 이것도 1 정도 줘야 되겠죠? 1로 주고 이것도 1로 주고 그 다음에 길이값 이 부분이 아까 여기를 3의 1이니까 1, 1이면은 4, 5, 5거든요. 얘를 5로 줄까요? 5로 주고 18, 1, 그리고 7, 5, 3 이렇게 해서 다음 해서 끝내기를 주고 2000에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조건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여기는 윤곽 가공 형태로 작업을 하겠다 돼 있고, 진입 뽑기는 약간 확장을 하겠습니다. 확장을 한 1 정도 줄까요? 자, 이 부분은 다 0으로 하고, 그 다음 측면 가공 됐고, 그 다음에 재료 상단. 자, 재료 상단은 일단은 절대로 해서 이 부위를 일단 작업하겠습니다. 3.5로 하고요. 확인해 볼까요? 확인을 했을 때 공구가 내려오는 것을 한번 보죠. 정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끝단으로 하네요. 그러면은 여유 값을 1만큼 여유를 주고 가공 깊이도 1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주고요. 1R이었나요? 여기도 마이너스 재료 상단. 재료 상단은 3.5고 여기가 2.5. 2.5 뭐 똑같이 2.5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3.5. 그 다음에 측면. 여기다 줘도 되는데 그랬네요. 측면 여유 1, 바닥 여유를 마이너스 1 이렇게 주면 되겠죠. 아까 여기를 3.5로 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까 만큼. 그래서 이제 공구가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을 일치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지고 자, 체인을 여기로 잡은 것 같은데 얘가 빠져 있네요. 체인 추가해서 끝단 얘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거하고 와서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자, 만약에 이제 이 지금 공구가
반경밀 공구가 없었을 때, 자, 없다면은 이제 이 부분은 뭐 알이 작기 때문에 작긴 한데 이 부분을 볼엔드밀로도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상 차원에서만 작업을 해보면 가공 경로에서 3D 가공 경로에서 면방향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면방향 가공. 지금 이면을 잡고 일단 하나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방향 조건은 이제 이런 형태로 하겠고, 스텝 방향은 됐고, 시작 위치를 이렇게 잡아서, 자, 공구는 이제 공구 생성해서 볼엔드밀로 하겠습니다. 볼엔드밀로 해서, 공구는 6볼 너무 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3볼 정도 하겠습니다. 한호 그리고 끝내기로 해서 뭐 4000에 480인데 이거는 작업할 때 좀 수정하시고요, 체크하시고, 여기 값은 0으로 하겠습니다.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리 값은 0.05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단은 한 0.2 정도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공구가 엄청 크네요. 지금 되게 공구가 크게 되어 있네. 3파이로 했는데도 상당히 크게 되어 있어요. 끝나는 부위까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일단은 도형 부분에서 여기도 추가를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재생성을 했을 때 양쪽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하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세워서 뭐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이게 이제 못닥이죠. 지금 각도가 90도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공정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볼엔드밀로 해서 면방향 가공으로도, 제거가, 가능할 것 같은데, 뭐 그거보다는 뒤집어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워서 만약에 작업을 한다면 한 번에 끝날 것 같거든요. 일단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면방향으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도형을 다시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등각 보기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그대로 돌려서, 자, 이면을 잡아서요. 자, 이렇게 돌아서 작업하겠다. 그냥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는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경로가 생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보겠습니다. 자, 공구가 내려와서 지금 약간 확장을 했기 때문에 내려왔는데요. 이 부위가 이 변을 제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왕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에서 작업이 되는데도 자, 이 끝단 부분이 맞아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면방향으로 처리를 해 봤어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안 할 경우에는
자, 면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제거를 했는데 그 작업 평면을 바꿔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면인데 뒤집은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해 봤는데요. WCS를 다시 원래대로 놓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못따기를 여기 정면에서 해서 이 부분도 못따기를 줄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은 WCS를 평면으로 놓고요. 놓고 등각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그 엣지 부분 또는 여기 엣지 부분을 못따기를 줘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 정면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해볼까요? 자, 이게 이제 바닥면이었고요. 그 다음 정면 하기 위해서 그 정면을 다시 한번 정면으로 놓고 작업을 해보죠. 평면에서 정면을 작업 평면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등각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세워지겠죠. 이 상태에서 윤곽 가공으로 그 루프 형태로 좌측 보정이니까 이쪽에서부터 하는 형태로 해서, 자, 공구는 스포트를 하고 컴퓨터 2D 못따기 0.1, 0.5, 0.5는 좀 클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00으로 하고 진입 복귀는 끄도록 하고요. 지금 재료 상단은 여기로 잡겠습니다. 6이 되네요. 바닥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공구가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실을 주고 빠지는데, 자, 이 직각 부분에서는 이제 면치가 잘 안 먹을 수 있겠네요. 날것을 많이 뺐기 때문에 일단은 감안을 하시면 되겠고, 아까 이 부분을 했었나요? 여기 실을 못다 면치를 안 줬네요. 그러면은 다시 이쪽 부분으로 넘어가서 평면을 바닥면으로 하고, 자, 아까 이 부분 할 때 여기를 못따기를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이 부분은 살짝 줬나? 일단 이 부분만 실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이 여기만 줬었죠. 그러면 윤곽 가공으로 이 엣지 부분을 잡고, 좌측 보정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자, 공구도 이걸 하고 그대로 가고, 재료 상단은 이쪽으로 잡고, 가공 깊이도 얘로 잡고, 그러면 공구가 내려와서 실을 주고 빠진다, 이게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원하는 답이 이건지 일단은 다시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놓고요. 자, 전체적으로 모의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의 가공 눌러서 끄고, 자, 스톱 뷰에서 모의 가공할 때 정지, 정지가 어디더라? 정지 설정에서 작업이 변경될 때 멈추게 하겠다 체크하시고요. 플레이를 시켰을 때 윗면 제거했고, 외곽 돌렸고, 한 번 더 했고, 그 다음에 재가공했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 했는데 지금 이건 뭐지? 문장물은 지금 이상이 없네요. 그래서 바닥 부분 작업한 거죠. 이렇게 바닥 부분 작업했고, 여기 라운드 부분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볼로도 제거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 현재 툴패스만 보겠다 체크하고, 일단 지금 여기 RC 부분 0.5 시챔퍼 있는 부분을 연방향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봤고요. 물론 이걸 이렇게 해서 못따기로 작업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C를 줬어요. 자, 그 다음에가 어디지? 이 부분을 작업했던 것 같네요. 자, 여기를 못따기 작업을 했죠. 이런 식으로. 자,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 겹친 부분이라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봤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비교를 체크하는데, 얘는 0.05 정도로 공차를 줘서, 자, 지금 초록 색깔로 된 부분은 이제 0.05 범위 안에 들어오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과절삭이 됐다 라고 보시면, 모델 형상은 여기가 작업이 안 돼 있으니까 노란 색깔로 좀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G코드로 한번 출력을 했을 때, 일단은 이 부분, 자, G코드를 출력을 해 볼까요? 자, 지금 백플롯으로 봤을 때, 지금 A0가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A0는 이제 포스트를 수정을 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G54로 작업을 했고요. A0만 지워지면 될 것 같고, 회전수 피드는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작업한 거, 얘를 G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아웃풋 쓰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바닥면 작업한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얘가 정면 작업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정면을 작업한 거죠. 일단 워크 좌표에는 뭐 G54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윤곽으로 작업한 거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작업을 해 봤습니다.